보기에도 끔찍한 고양이 학대 영상 사건. 옥천에서 벌어진 일인데 경찰이 아닌 민간에서 실마리가 될 만한 단서들을 속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제천 비행장을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시민품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관리 주체 전환과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터넷 서점에 밀려 오프라인 서점들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동네 서점들이 색다른 역할을 찾아가며 활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오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2,82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335명, 충주 514명, 제천 142명, 단양 56명, 음성 206명, 괴산 38명, 진천 243명, 증평 79명, 보은 36명, 옥천 102명, 영동 75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6만 397명, 누적 사망은 2명 늘어 154명입니다. 누군가 고양이를 산채로 불태우고 보란듯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전국적 공분을 산 사건. 옥천의 한 국도 부근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아닌 민간에서 실마리가 될 만한 단서들을 속속 찾아내 포위망을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고양이를 덫으로 유인해 가둔 뒤 불을 붙인 가해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잔혹한 영상을 재차 올리고 울음소리를 막기 위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며 마치 무용담처럼 늘어놓았습니다. 암호화된 가상사설망, 일명 VPN까지 사용해 안 걸린다며 자신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영상 분석으로 옥천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이라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피의자는 가상사설망까지 활용해 IP 추적을 피하고 GPS 정보도 변경해 발생 장소를 청와대로 변경해 놓았지만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범행 시각은 1월 14일 새벽 2시 38분으로 특정됐습니다. 혼돈을 주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정도까지 치밀해. IP도 위치도 속였고 GPS까지 내 속일 정도니까 너희들은 날 못 찾아. 라고 판단했지만 단순하게 핸드폰에서 GPS 바꾸는 정도, 프로그램 또는 어떤 특정 사이트를 통해서 IP를 우회하는 정도, 그러니까 일반인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조작만 가능한 인물로 보여지고. 지난 19일 옥천 37번 국도 범죄 현장 부근에서 혈흔이 묻은 걸로 보이는 칼과 장갑이 발견됐습니다. 고양이 사체를 묻어주고 싶다며 타지에서 달려온 시민이 찾아냈습니다. 도로 밑으로 조그만 길이 있는데 풀숲에 놓여 있었어요. 뒤쪽에는 혈흔 피 묻어 있었어요. 손잡이 쪽에 혈흔이 좀 있고 자세히 보면 털 비슷한 게 이렇게 좀 붙어 있는 상태? GPS 정보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이 도로입니다.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국도에 차를 정차한 채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상에는 차량의 일부 특징도 담겨 있습니다. 차 종 또는 색상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몇 개 나왔거든요. 또 방향도 특정이 됐어요. 어느 쪽 방향으로 차가 움직였는지. 범인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단서가 축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날짜도 시간까지 특정됐기 때문에. 범행에 쓰인 걸로 추정되는 덫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이 찾아낸 덫과 칼, 장갑 등을 넘겨받아 지문 채취 등을 통해 누구의 소행인지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지만 미제로 그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동물학대 범죄 특성상 사이버, 지능, 강력 등 여러 수사 요소들이 결합돼 있지만 수사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는 동물 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제보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경제팀이나 지능팀에서 이런 사건을 담당하게 돼요. 수사에서 애로사항을 겪으실 수밖에 없고 수사의 전문성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미흡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길고양이 학대 영상이 게시된 온라인 사이트 대표가 입건된 가운데
아예 폐쇄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동물학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실형 선고가 극히 드물고 처벌이 중하지 않다 보니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군수에게 선거대책본부 특보 임명장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눈을 의심케 하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자신을 국민의힘 선대본부 특보에 임명한 윤석열 후보 명의의 임명장을 공개했습니다. 송 군수는 민주당 현역 군수로 오미크론과 사투를 벌이는 등 군정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데 상대방 동의도 없는 막무가내식 문자 메시지가 어렵게 버티고 있던 힘을 고갈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온라인 임명장이 오인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천 비행장이 70년 만에 시민품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천 비행장 찾기 범시민 추진위는 국방부가 제천 비행장을 예비 작전기지 목록에서 삭제하는 등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를 국민권익위에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 비행장 부지는 관리 주체 전환과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천 비행장은 지난 1975년 이후 항공기 이착륙이 전무해 군사시설 용도를 폐기해달라는 시민운동이 이어져 왔습니다. 매주 금요일 지역의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서점에 밀려 오프라인 서점들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색다른 역할을 찾아나가고 있는 동네 서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마당에서 잔잔한 종소리가 울리는 작은 집. 주인의 취향이 담긴 책들이 빼곡히 채워진 이곳은 집안과 마당까지 모두 책을 위한 공간, 책방입니다. 벽장 뒤에 숨겨진 비밀의 방 문을 열면 책 속에서 튀어나온 캐릭터와 그림들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의 책과 연관된 굿즈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저에게 오랜만에 그 책에 관련된 설렘도 느끼게 하고요. 8년 전 이곳에 터를 잡은 부부는 서점으로만 먹고 살기에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에 국내에선 처음으로 북스테이를 도입해 손님들이 책 속에서 하룻밤을 머물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손님들이 남기고 간 글을 엮어 책으로 펴내기도 했습니다. 책방의 한 가지 규칙, 이곳을 다녀가는 이들이라면 책을 한 권씩은 사야 합니다. 우리 동네 책방을 좀 지킨다는 개념, 그다음에 이런 책방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꼭 책을 한 권씩은 구입해서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 특색 있는 동네 책방들도 있습니다. 소설, 시집 등 각종 단행본의 초판본과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창간호만 모아둔 책방이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책방 주인이자 저작권 전문가인 김기태 교수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던 30여 년 전부터 초판본과 창간호 6만 5천여 종을 수집해왔습니다. 분단의 비극을 담은 최인훈의 소설 광장을 포함해 각종 주요 신문의 창간호와 기념호, 또 전직 대통령들의 친필 서명까지 남은 자서전들도 세월의 흐름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잘 보존돼 있습니다. 세상에 첫 번째로 나온 책들을 모아놓았다는 뜻에서 이름도 처음 책방으로 지었습니다. 처음 나온 책, 초판본이나 창간호는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오류도 다 들어있고요. 또 처음에 그 책을 기획하거나 또는 취재하거나 글을 쓰거나 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잖아요. 작은 농촌 마을 한가운데에도 색다른 책방이 있습니다. 책으로 가득 찬 작은 방 안에서 독서 모임이 한창입니다. 서울에 살다 귀농한 부부는 지난해 이곳에 터를 잡으며 마당 한쪽에는 동네 사람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책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라고? 사랑방이죠.
참새와 방앗간 같은 왔을 때 이제 돌려서 편안하게 차 마시고 이제 수다도 떨고 또 이제 이런 맛있는 것도 먹고. 책을 사지 않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모여 밴드 연습을 하는 등 책방 공간의 쓰임은 다양합니다. 이 공간이 작은 공간이지만 문화 예술이 조금 더 넘쳐나고 또 책 모임들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일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시의 서점들도 어렵다고 아우성인 가운데 동네 작은 책방들은 이제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을 넘어 만남과 소통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청주시의회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철회를 포함한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업시간 제한 철회는 방역 포기가 아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계 고향이 살아나야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기초의회 등에 보낼 예정입니다. 제천시가 전 시민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제천시와 시의회는 협의를 거쳐 제천에 주민등록을 둔 13만 2천여 명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화폐 모아로 지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방법은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 197억 원은 시 자체 예비비로 충당합니다. 진천군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1인당 20장의 마스크를 무료 배부합니다. 진천군은 약 1억 원의 재난관리 기금을 들여 마스크 31만 장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생과 가정양육수당 지급아동, 초중고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15,000여 명에게 1인당 20장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행정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영유아를 위한 초소형 마스크도 구비했습니다. 영동에 9일째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영동군 학산면의 한 밭에서 불이 나 70대 밭주인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임야 2천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옥천에서도 낮 1시 10분쯤 들불이 나 임야 900제곱미터가 소실됐고 60대 밭주인이 건초를 태우다 불이 나 1톤가량의 폐 목재가 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충북 지역 경기 지수가 소폭 하락했지만 업황 전망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충북 지역 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달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 지수는 94와 58을 기록해 한 달 전보다 2포인트씩 하락했습니다. 반면 각종 방역 조치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음 달 업황 전망은 제조업이 95, 비제조업이 64로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 수출 부진에도 충북 지역 수출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역협회 충북본부 조사 결과 지난달 충북의 수출액은 25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2% 증가했습니다. 건전지와 축전지, 컴퓨터, 정밀화학 원료의 수출이 많이 늘었지만 반도체는 10.9%, 의약품은 20.6% 줄었습니다. 무역협회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안정한 대외 환경의 영향으로 올해 충북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긴 20대 여성이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청주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소재를 감추고 재범행을 저지른 20대 여성을 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지만 약 4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법이 형사단독 재판부 1개를 증설해 형사단독 재판부 6개로 운영합니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형사단독 재판부 5개가 사건 2,927건을 맡아 유사규모 타 지법에 비해 단독 재판부 인원이 적은 것으로 분석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도 주된 이유라며 피고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 있게 돼 법정 피고인 신문 등에 기존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이 보훈수당 인상을 추진합니다. 음성군은 6.25 참전 유공자는 5만 원, 월남 참전 유공자와 유족 등은 3만 원씩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